중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는 의혹의 유명 미역 제품, 바로 오뚜기 미역이었습니다. 미역을 통통하게 보이도록 염화칼슘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국산 미역은 많이 크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넣으면 부족입니다. 국토부의 상습 처분 명단에 올라있는 업체가 지자체의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비 운전기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석연찮은 배경 살펴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설 도청 동북권 통합청사의 착공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사의 확장성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여성 노동자들의 암 발병률이 유난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오늘도 코크스 제조 공정에 설치된 배관 한 곳이 고장나 수증기와 황 등이 유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납품해왔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뚜기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오뚜기의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미역에 약품 처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식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뚜기에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업체가 화약약품으로 미역을 처리했다.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나돌던 소문입니다. 흐물거리는 중국산 미역을 더 단단하고 통통하게 보이도록 약품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산 미역은 많이 크거든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넣으면 부족입니다. 일반 시장에 내놔도 중간상인들이 퍼져서 못 쓴다 해봅니다. 물에 담가보고는. MBC가 확보한 문건입니다. 납품업체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남 영암에 있는 한 화학회사로부터 염화칼슘 1000kg을 58만 원에 샀습니다. 해경의 수사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무려 93톤의 염화칼슘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루 형태의 염화칼슘을 물에 녹인 뒤 중국산 미역을 씻어 건조 작업을 했고 오뚜기에 납품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다. MBC가 확보한 계좌 내역을 보면 지난 2011년 1억 원짜리 물량에 대해 납품업체는 2억 2천만 원을 업자에게 보낸 뒤 납품업체 간부가 개인 계좌로 6,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렇게 모은 비자금이 1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납품업체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경쟁사의 허위 제보로 해경의 수사가 시작됐고 해경의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염화칼슘은 유해성이 없어 식품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뚜기는 사과문을 통해 납품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오뚜기 미역에 대한 염화칼슘 처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경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명이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공사 관련으로 순천을 방문한 경기도 거주 A씨가 기침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으며 A씨가 검사를 받고 자택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원시 보건당국에 확진을 통보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69.1%가 접종을 마치는 등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65세 미만 입소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 3만 7천여 명이 접종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접종 대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종사자와 입소자가 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여성 노동자들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여성 노동자들의 특정 암 발병률이 일반 여성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성 노동자들의 암 발병률도 1.6배에서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제철소 공정에서 배출되는 발암 물질과 연관성이 있는 암들로 판명된다며 노동부가 안전보건진단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한 곳에서 누출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코크스 제조 공정에 설치된 수증기 배관 한 곳이 고장나 수증기와 미량의 황 등이 유출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단순 고장으로 보여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의 착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청사의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배경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해령면 신대지군의 구 외국인 학교 부지. 이 일대 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오는 2022년 말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들어섭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동북권 통합청사 조성 사업은 현재 시작됐어야 하지만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착공 예정 시점은 올 8, 9월쯤. 전남도는 설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되면서 착공 지연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건축 기본법에 따라서 거쳐야 될 절차, 총괄 건축가와 민간 건축가들의 그 자문 절차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추가하는 그 부분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의 지연 때문이라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도 감지됩니다. 전남 동북권의 확장성을 감안해 통합청사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3국 3직속기관, 4개 사업소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경남도 서부지역 본부 규모 정도의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국 1사업소 160여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진한 형태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동부본부가 확대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 동북권 통합청사는 기존 동부적본부의 환경산림국과 신용보증재단, 동물위생사업소의 입주만 확정돼 있습니다. 추가로 이전하게 될 본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 등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신청사의 설계 단계에서 동북권의 미래 방향성을 담아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여론이 확장하면서 전남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동부지역 시의회가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는 순천시와 광양시의회를 방문해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을 위한 연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허유인 진수화 의장은 임시회 회기 중 건의문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위는 광양만권에 산단과 상만, 발전시설이 밀집해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만큼 순천 광양에 이어 타 지역 시군의회에도 환경청 신설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구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역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늘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홍준 의원이 발의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 의원은 건의문에서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은 순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확정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수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에서 개최된 마이스 행사는 지난 2017년 1,109건에서 2019년 1,340건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536건으로 전년 대비 60%나 감소했습니다.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특화 전시회 2건을 선정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이 임박했습니다. 지역의 교통청사진을 반영시키기 위한 경쟁들이 참으로 치열합니다. 전남과 광주도 지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국가철도망 본사업에 채택되면 국가 예산으로 철도망을 깔 수 있습니다. 2006년 1차 계획 때 확정돼 건설된 호남 고속전철과 2016년 3차 계획 때 발표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가 오는 4월로 임박해 오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와 광주와 나주, 광주와 화순을 잇는 광역철도망 등 4건을, 전라남도는 익산 여수간 전라선 고속철 등 7건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광주역과 송정역 간에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는 전철을 복선으로 확장해 줄 것, 그리고 광주 화순, 광주 나준 광역철도를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도 국토부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목포와 군산을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순환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토 U자형 순환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독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구간만 그게 뻥 빠져 있어서.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호남 지역 철도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 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경전선 전철화 요구만 반영됐을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자치단체들의 철도망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비용 편입 분석도 중요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거든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철도망에 투입되는 예산은 10년간 10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60조 원 정도가 수도권에 투입되고 나머지 40조 원을 두고 지역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역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시 의회와 여수시 의회가 동북권 공공기관 유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늘 여수시 의회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기관 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순천과 여수시 의회는 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의 공공기관 순천시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오늘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첫 순서로 순천시가 광양시 본강면과 인접한 서면, 구상, 건천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무역항 만족도 조사에서 광양항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실태를 지적하며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광양시 관급공사 운영 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시민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원로 시정 자문단을 출범했습니다. 순천시는 읍면동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의 원로 33명으로 구성된 원로 시정 자문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원로 시정 자문단은 1차 회의를 갖고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 현황과 2023 정원박람회 준비 계획 등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고흥군 선관위와 고흥군이 전남도 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